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김동빈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 뭔가요? 네, 첫 번째 소식은 탈출 70분 만에 사살된 사자입니다. 네, 너무 안타까웠어요. 네, 이 소식 오늘 오전에 뜨겁게 달궜는데 경북 고령군 한 사설 목장에서 키우던 암사자가 우리를 탈출했다가 1시간 만에 사살됐습니다. 예. 암사자의 이름 사순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순이가 목장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합동으로 수색한 끝에 1시간여 만인 오늘 오전 8시 34분쯤 목장에서 한 4, 5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돼서 사살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위험한 동물이 이렇게 허술하게 사설 목장에서 관리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허술한 관리로 주민들의 안전도 위협을 받았지만 또 이게 국제 멸종 위기종 2급 이 사자의 생명도 희생됐다는 점에서 네.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도 처음 알았는데 사자 같은 이런 맹수도 법에 따라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서 사육할 수 있다고 해요. 사육할 수 있다고요? 네, 사육할 수 통관이 있다고 되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사육 신청을 하고 담당 직원이 현장에서 점검을 한 뒤에 허가를 내주면 얼마든지 사육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멸종 위기종 2급인데도 그런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잠금 시설에 관해서 요건이 까다롭지 않아서 오늘처럼 이런 탈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 얼마든지 있는 상황입니다. 통관으로 들여올 수는 있는데 네. 잠금 시설 요건은 또 허술하고. 네, 그렇습니다. 뭐 구체적인 뭐 이런 요건이나 뭐 규칙이 없어서 그런 건데요. 아. 당국이 현장 점검 주기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필요시 점검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좀 허술한 면이 있는데 점검까지 빡빡하게 안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개인 목장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걸로 대구 환경청이 현장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안전 문제도 있지만 이런 멸종 위기종 좁은 우리에서 관리하는 것에 대한 동물 복지 차원에서의 비판 목소리도 높습니다. 네네. 온라인상에서 올라온 사순이의 생전 영상을 보면 좁은 우리 안에서 발버둥 치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렇게 예. 그 먹이 투입구 쪽을 좀 계속 긁는 긁고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낡았어요. 다 네, 녹슬어 있고. 낡고 좁고 네. 그래서 이런 무분별한 사육을 막거나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관련 법 개정은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고 최근에야 맹수 보호 시설 요건을 강화한 법률정도 마련돼서 올해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된 사순이 사진을 보니까 또 깡 말라 있어서 네. 너무 마음 아프신 분들 많았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예, 다음 소식은 잼버리 짐차로 쓰인 119 구급차입니다. 짐차요. 짐을 싣는 차. 네, 잼버리 대원들이 퇴소한 지난 12일 119 구급차가 대원들의 짐을 옮기는 데 이용됐다는 사실이 아이고. 뒤늦게 알려져서 이게 또 논란인데요. 예.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전시 가양동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지내던 베트남 잼버리 대원들이 퇴소하는 과정에서 119 구급차가 짐을 실어주는 사진이 올라와서 또 논란입니다. 예. 이게 논란이 커지자 대전소방본부는 당시 응급 상황에 대비해 숙소에 구급차가 미리 배치돼 있었다. 차가 오가는 내리막길이 위험해서 기숙사에서 버스까지 300m 정도 구급차로 짐을 옮겨줬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논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를 이송해야 할 119 구급차가 화물 이송에 쓰인 것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인데요.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소방본부는 대전에 배정된 1,400여 명 잼버리 대원들을 위해 119 구급차를 6대나 동원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급기야 한 시민은 잼버리 학생을 철수시키기 위한 용도로 구급차가 동원된 것은 응급의료법 위반이다 이러면서 그 고발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주말 사이에 공무원 총동원령이 내려졌다, 네. 뭐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했잖아요. 네. 뭐 굉장히 무리한 지시였는지 뭐 차차 이제 조사와 감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볼까요? 예, 마지막 소식은 급식에서 베스킨라빈스 빼주세요입니다. 급식에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이 나온다고요? 네. 그런데 요거를 빼달라고 한 네네. 건의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건의는 한겨레 보도를 통해 알려졌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화제가 됐냐면 예. 이제 SPC 계열사 공장에서 있었던 20대 노동자 사망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네네. 불매 운동도 있었죠. 그렇죠. 그 불매 운동을 거론하면서 이 여학생이 요 베스킨라빈스를 빼달라 이렇게 한 건데요. 이제 이 여학생은 건의문에서
불매를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공적으로 무언가 하는 자리에서 SPC 같은 블랙 기업은 이용하지 않은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의견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내용의 건의문을 썼습니다. 이 건의가 화제가 된 거는 이 내용뿐만이 아니고 건의에 대한 학교의 이 어떤 태도 때문이에요. 예. 학교 학생회는 전교생 설문조사를 해서 78% 정도의 학생이 요 베스킨라빈스가 아닌 다른 업체 구슬 아이스크림으로 변경을 원해서 제품 변경을 했고요. 예. 학교 급식소 담당자도 처음에는 뭐 기업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면 불매 운동은 그만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처음엔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달라진 점이 있는지 없는지 기업에 문의를 했더니 파리바게뜨 측은 홈페이지에 올라온 빠바의 약속 이런 것만 참고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이후에 최근에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네. 그래서 1년 만에 안 돼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때문에 이런 화제가 또 된 것 같습니다.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 굉장히 훈훈하네요. 네. 여기까지 김동빈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컷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